안녕하세요 캥지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한 번도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음식에 대한 강박입니다. 저도 한 번의 다이어트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엄청난 음식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는데요. 그런 저한테 음식에 대한 자유를 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전에 영어 원서로 먼저 읽었고요. 그때 오더블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으로 듣는 것도 구매를 했고, 그러고 몇 년 뒤에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로 된 책도 사고 이북도 사서 읽을 정도로 이 책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똑같은 내용의 책을 이렇게나 다양한 루트로 많이 구매한 이유는 이 책이 저를 다이어트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이어트 감옥에 갇혀서 음식이랑 싸우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믿고 있는데, 건강에 관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같이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하면 우리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덜 먹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체육교육인데요. 저도 덜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믿었고 주위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대학 전공 수업에서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고, 운동과 영양학 강의를 들으면 칼로리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해서 14kg 정도 감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체중을 감량한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체중을 감량할 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고 그게 절대적인 다이어트의 진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식단 계획표를 칼로리에 맞춰서 짜고 고강도 운동을 항상 넣는 계획표를 작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칼로리 섭취는 줄이고 운동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비만을 제일 잘한다는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무게를 빼준 의사가 그게 다이어트의 답이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혼란스러웠죠. 그럼 뭘로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살이 찌는 것과 빠지는 것을 보일러와 더운 방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더운 방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보일러 온도가 50도 이렇게 높은 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단 방 안이 더운 이유는 유입되는 열은 많은데 방출되는 열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창문은 꼭꼭 닫혀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방 안이 너무 더우니까 온도를 낮추고 싶은데 여러분이라면 온도를 어떻게 낮추시겠어요?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창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 창문을 열었다고 생각해보면 즉각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일러 온도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 안의 온도가 낮아지면 보일러가 다시 열일을 해서 방 안을 덥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보일러 설정 온도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다만 창문을 여는 방법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아마. 대신에 궁극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후에 방 안이 너무 더워서 미칠 지경인 일이 다시 발생하진 않겠죠? 이제 이걸 다이어트에 다시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줄이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창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현상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죠. 그럼 우리는 보일러를 낮추는 방법,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근본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 그걸 개선해야 날씬해질 수 있겠죠.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책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체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자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한번 정해진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의지로도 인체의 자동 시스템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인체 시스템의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 것뿐이다. 적정 체중을 얼마로 설정할지 결정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책의 이 대목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그 누구도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찐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저는 제가 14kg을 감량한 다음에 다시 20kg이 찔 때 제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음식은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저 음식은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찐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요즘에는 호르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6년 전 2016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다이어트는 호르몬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은지 요목조목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제가 이 책의 데이터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동물 실험의 데이터는 배제를 했고요. 사람을 통한 연구 결과만 가지고 책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단기간 다이어트가 아닌 장기간 다이어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어요. 많은 책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책에서 제이스펑 박사는 열량 섭취와 열량 소비가 각각 분리된 과정이 아님을 얘기하고요. 기초대사율은 절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또 이야기해주고요. 섭취하는 열량이 절대 의식적으로 통제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지방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진짜 이 얘기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에 대한 상식이 모두 격파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소비 칼로리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기초대사량이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사실은요? 혹시 죽을 때까지 열량 섭취를 절대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요? 아니면 칼로리를 칼같이 계산해서 먹는 양을 확실하게 제한하고 운동을 맞춰서 해도 생각처럼 체중 감량이 안 된다는 사실은요?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다들 모르고 계셨죠? 이렇게 널리 퍼진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설명을 책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우리의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에 나온 해결책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가당을 먹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가당은 식품에 추가로 더해진 당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당을 피하는 방법 중에서 책에서 나온 거 중에 또 제일 쉬운 방법이 식품 라벨을 읽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저도 이 방법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칼로리는 진짜 열심히 보는데 그 식품 라벨에 원재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저는 식품을 살 때 항상 원재료를 꼭 보거든요. 온라인에서 살 때도 요즘엔 법적으로 원재료를 꼭 적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다 보고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채소, 생선, 고기 등을 살 때 원물 그대로 100%인 경우에는 원재료가 적혀 있지 않거든요. 원재료가 안 써져 있다고 원물 말고 가공식품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가 안 적혀져 있다고 가공식품만 사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원재료 및 함량을 유심히 읽어보면서 식품을 사니까 칼로리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재료 및 함량을 살펴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세트포인트 체중 자체를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당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원재료를 보는 도중에 자당, 포도당, 과당,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린, 당밀, 가수분해 전분, 꿀, 사탕수수, 설탕, 물엿, 시럽 등이 적혀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당입니다. 그냥 당이라고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가당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세트포인트 체중을 줄이는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을 책에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쉬운 방법도 있고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음식의 자유를 얻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강박,
칼로리 감옥에서 탈출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책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책의 이외에도 코르티솔과 같은 다양한 호르몬 이야기와 운동, 저탄수화물 식단, 단식 등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다이어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종 제가 읽고 정말 좋았던 책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방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